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런 상담들이 종종 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전담조사관님이 별일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심하고 조사를 마쳤는데 나중에 학폭위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더라. 학폭위 결과가 좋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학교에서 이야기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파견되어 조사하는 과정,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가 되면 학교에서는 일단 피해 학생에 관한 조사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 학생은 학생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요,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학생에게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을 때 작성해야 학생 진술이 왜곡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때 처음에 학생들은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해서 기억나는 대로 다 적는 것, 이것까지 괜찮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진술서를 작성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해야 될 일은 바로 첫 번째, 보호자께서는 학교에 학생이 쓴 학생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학생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전달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보호자에게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의 자녀가 쓴 학생 확인서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모두 학생 확인서를 썼다고 한다면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생님께서는 목격자를 불러서 목격자 확인서를 확보하거나 또는 CCTV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양 보호자에게 통지가 되고 며칠 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내려와서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관들이 과연 누구냐면요, 주로 퇴직 경찰관, 그리고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마다도요,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조언을 해주는 내용도 굉장히 다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이 학폭위 위원을 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이 단지 전직 경찰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그치거나 또는 인정하라고 강하게 권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백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진술을 잘못한다거나 전담조사관이 원하는 식의 답변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학생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학폭위 절차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경우 몇 초 처분이 나와,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해서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학폭위 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되 이거는 별거 아니구나, 또는 이거는 학교폭력이 아니구나, 그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의한 면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은 학교 내 지정된 공간에서 조사관과 아이가 직접 대면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20분 또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보호자 동석이 가능하냐, 나 옆에 앉아있고 싶다 라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질문에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석은 허용하지 않고 학생 조사를 하고 보호자에게는 따로 연락을 해서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아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아이가 인정을 해야 되나요? 아이가 부인해도 되나요? 이런 내용들은요, 학권 자체의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다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쌍방신고 또는 상대방 학생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합의나 화해를 강조할 것인지, 이러한 기초적인 전략부터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전략은 우리 학생이 학생진술서를 어떻게 썼고, 보호자 의사는 어떻게 썼고, 그 상대방은 어떻게 지금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목격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 파악한 후에 변호사님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판례나 이런 취지를 검토해서 전략이나 방향을 추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학교폭력 전담서관과 면담이 있는데 저 앞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담조사관 옆에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의 면담에서 변호인 동석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생이고 변호사가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기재된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진술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우리가 확정한 방향에 맞도록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의 면담 시에 많이들 묻는 질문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관이 많이 묻는 질문은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행동을 했어? 안 했어?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학생이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그런데 왜 피학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느냐, 목격자가 피학생 측과 유사한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것을 학생 입장에서는 회유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일관적인 답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잘못을 한 것이 확실하고 처분을 낮추고 싶다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사과하고 화해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것인지, 그런 말은 했지만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학교 폭력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화해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현재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사과, 그리고 화해,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노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본인한테 중요한 자료가 있다, 중요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면담을 하기 전에 미리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메시지 증거라든지 그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사과나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의 면담 당시에라도 제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의 조사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서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로 인해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의 면담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